자, 이제 소매용 포장용기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용 포장용기의 범위는 우리가 이 과목 통칙 5에서 그 케이스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 요지는 포장용기로서의 용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내용물과 같은 세번에 분류되고 같이 공급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 포장용기가 별도로 떨어져서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그러지 않죠. 보통 함께 같은 세번에 분류되고 같이 공급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 소매용 포장 용기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표만 외우시면 됩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얘도 세번 변경 기준 적용할 때는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판정 시에서 그 소매용 포장 용기들이 그 원재료들 사이에 적혀 있다 할지라도 다 무시합니다. 자,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매용 포장용기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용기 같은 것들이 금액이 꽤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금액이 꽤 나가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또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품 거의 다 그 액체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얼마 안 하고 막 통이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도만 아예 무시하고 나머지는 그 케이스가 원산지면은 원산지 재료로, 비원산지면은 비원산지 재료비로 각각 구분하는 협정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들은 원산지별로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기억. 한 EFTA, FTA에서는 소매용 포장재 특례는 협정문에는 없어요. 협정문 자체에는 없으나 국내법인 한 싱가포르 FTA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내법에 의해서 이 소매용 포장재 특례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EU, 튀르키예 및 영국 및 이스라엘과의 FTA의 경우에도 자, HS 통칙 제5호에 따라서 포장재가 품목 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에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자, 이어서 내용품의 원산지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인 경우에는 내용품의 원산지를 따르므로 포장재는 그냥 이 포장에 관해서 원산지가 어딘지 간에 그냥 포장재는 무시하고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에는 원산지 주의별로 구분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표만 잘 외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8번 운송 포장 용기. 앞에 소매용 포장 용기는 그 제품과 상품화된 그 상품에 대한 포장이나 용기를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수송용이에요. 수송용. 운송 목적으로, 수송 목적으로 되어 있는 포장 용기. 뭐 팔레트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맺은 모든 FTA에서는 운송용 포장 및 그리고 용기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 결정 시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화장품을 수출 완제품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을 감싸는 어떤 파레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산지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되겠죠. 자, 협정별 내용 보시면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는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를 제외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니은 EFTA, EU,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 안 돼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법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때요? 3번 변경 기준인 부가가치 기준인 뭐 팔레트 같은 이런 수송 포장 용기는 아예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할 때 싹 다 무시해버린다. 무시하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트 물품 좀 중요합니다. 세트 물품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자, 1번 세트 물품이란 서로 다른 물품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유통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건 좀 잘 봐야 돼. 자, 세트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전체 세트 물품 가치 중에 비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협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이면 구성 물품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스파게티 세트로 해서 스파게티 면 우리 그 관세율표에서 뭐 통칙 공부할 때 통칙 제4항목 남목에서 본 거죠. 뭐 스파게티 같은 것들 그리고 소스, 뭐 포크 이런 것들 있을 때 몇 개는 원산지 원산지 물품이지만 몇 개는 또 비원산지 재료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3번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세트 물품의 특례를 인정하고 채택하는 협정이 있고 아예 인정하지 않는 협정이 있어요. 3번 세트 물품을 인정하는 협정은 통칙 제3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분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 주요 내용은 다른 호에 분류되는 둘 이상의 물품이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되고 소매 포장된 것을 한정하고 있는데 얘는 제2과목 때 한 거니까 넘어가서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얘를 인정하는 협정들은 얘네들이라고. 유럽 사형제 그리고 북미, 페루, 중국, 콜롬비아, 중미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협정은 세트 물품 특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트 물품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예 규정이 없는 거야. 보시면 일단 이 표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 4장 특례 기준 같은 경우에는 표만 잘 외워도 80% 이상 다 표에서 출제되니까 조금 심플하고 댄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트 물품 예외 인정 여부는 다 인정을 하고요. 심지어 미국은 섬유류도 세트 물품 예외를 인정한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비원산지 물품, 그 세트로 된 물품 중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지언데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비원산지 물품이 들어갔을 때가 문제죠. 근데 어느 정도로 허용해 줄 거냐? 마치 최소 허용 기준처럼 세트 물품에 있어서는 공장도 가격의 15%, 조정 가치의 15%, 관세 가치의 15%, 15%, 15%. 자, 쉽게 외우는 거 다 15% 기준이다. 뭐만 빼고 미국이 예민하게 보는 섬유류의 허용 한도만 빼고 전부 다 세트 물품은 기본적으로 몇 프로? 15%다. 그리고 그 전에 외워야 될 게 세트 물품 특례를 허용하는 게 이 협정들 뿐이라는 거가 포인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다 15%인데 얘만 10%다. 이게 포인트 두 번째였고 그리고 상품 가격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오늘 우리 앞에서 본 바가 있죠. 더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품 가격 계상하는 계산 기준, 상품 가격과 재료 가격 계상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참고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FTA는 세트 물품 규정이 없는 협정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외워둬야 나머지는 세트 물품의 특례가 없구나. 그러니까 특례가 있냐 없냐도 출제가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스파게티 세트가 있는데 여기 스파게티 면, 여기 뭐 소스, 뭐 포크, 젓가락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위에 세트 물품 특례를 적용하는 애들은 이걸 전체 통으로 묶어가지고 원산지로 할 거냐 비원산지로 할 거냐 만약에 여기에 몇 개 비원산지가 들어가 있어도 이 허용 한도에 있으면 얘를 전체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봐주는데 이런 협정들은 TSR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분류해서 나가야 돼요. 각각 원산지를 판정해가지고 되게 귀찮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세트 물품 특례가 있는 협정과 없는 협정을 구분해서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세트 물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정은 얘네들이죠.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단순한 세트 구성은 불인정 공정의 하나로 규정하는 협정이 많죠. 단순한 세트 구성은 불인정 공정의 하나로 규정하는 협정이 있어. 해당 협정에서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트 물품에 특례가 있으면 참 편한데 세트 물품의 특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스파게티 면에 소스에다가 뭐 포크, 나이프 이렇게 조합해버리는 거는 사실 불인정 공정으로 하는 데가 협정이 상당히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각각 분류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HS 통칙 3의 세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구성 제품별로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각각 원산지를 판정해야 되는 협정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이제 예시 문제 어떻게 접근해요? 우선 완제품, 수출 물품 체크해야 되겠죠. 8510호의 이발 세트가 우리가 수출 물품이고 자, 원산지 결정이 적혀 있는데 옆으로 약자로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소우니까 6단이죠. CTSH고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니까 RBC 40. 그 중에서도 BD를 쓰겠죠. 중국, 그리고 뭐 싱가포르 이런 애들.
그리고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물품을 세트화하는 것은 한중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한다. 그럼 판정의 내용을 보시면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3번 변경이 발생하나요? 자, 이발 세트는 8510인데 자 일단 영내산 지워봐. 세 번 변경 기준이 발생하네. 일단 충족되는 것 같지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뭐를 같이 충족해야 돼요? 공통 기준을 같이 충족해야 되죠. 그러면 불인정 공정, 즉 충분 가공 원칙. 와, 오랜만에 나온다. 그죠? 충분 가공 원칙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세트 구성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족을 못해. 그래서 3번 변경이 발생하거나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하여도 사실 얘는 공통기준에서 갓댐이야.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지 상품으로 애초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품목별, 즉 PSR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공통기준인 충분 가공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충족해야 되잖아. 우리 맨 1강에서 배웠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 물품 특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사용해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세트 물품 특례 규정이 있죠. 자, 2번 세트 물품 특례 규정을 사용해서 원산지를 판정해보면 원산지 물품은 전기 이발기 및 빗이며 가위와 면수건이 역외산 물품이다. 그래서 일단 세트 물품 특례 규정 보시면 얘는 역외산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 즉 원산지 재료는 늘 고귀하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어. 감히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얘네가 역외산 물품이죠. 가격 얼마예요? 합치면 2,500원이네. 그럼 얘가 뭐만 안 넘으면 돼? 한중 FTA 세트 물품 특례 인정 기준 몇 %였어? 15%였잖아. 아까 다 15%였잖아. 그죠? 뭐만 빼고 미국 섬유류만 빼고 기본적으로 다 15%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품 가격은 아까 2개 더하니까 2,500원이었죠. 그러니까 제품의 총 가격에서 비원산지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한중 FTA에서 인정기준 이하이므로 얘는 원래 이런 일반 공통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편해진 거죠. 세트 물품 특례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세트 물품 특례가 없으면 얼마나 적용하기가 힘들겠어. 그럼 이제 이거 각각 구분해야지. 각각 원산지 판정해야지. 얘도 이발기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 다 구분한 다음에 각각 8510에 해당하는 또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하고 빗도 마찬가지고 가위도 마찬가지고 면수건도 마찬가지고 각각 다 분류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세트 특례 규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